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치료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 연골이 어떻게 아픈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사실 다들 관심 있으실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항목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치료 얘기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약 드시라 그러면 정형외과 약은 안 좋다고 먹지 말라 하던데요. 뭐 주사 맞으라 그러면 그 주사 몸에 안 좋다고 연골을 다 녹인다 하던데요. 맞지 말라던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고 저한테 전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 얘기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평생학교를 수강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급성기, 너무너무 아플 때 치료와 조금 급성기 지나갔을 때 치료.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겠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으시면 너무 혼동스러워집니다, 치료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신데 이분이 방송에서 무릎 아프면 운동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봤어요. 너무너무 급성기 아픈 사람이 운동을 해요. 운동이 좋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반대로 급성기가 잘 지나서 많이 아팠는데 치료 잘 받고 좀 나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시고 살아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시고 계속 약을 먹어요. 관절염에 치료 약이라고 줬다고 나 다 낫는데 안 아픈데 계속 약 먹으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꼭 분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이 그래프가 높아지는 게 통증이에요. 아픈 거. 너무 아팠다가 안 아파졌다가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병이 심한 분들은 계속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자, 이렇게 아플 때 치료, 좋을 때 치료가 있는데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팠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 다시는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요겁니다. 한 번 아플 수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아플 수 있겠어요. 누구나 한 번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림처럼 자꾸 재발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른쪽처럼 재발되지 않고 한 번 아팠지만 그 다음에 관리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처럼 되셔야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되기 위한 방법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급성기, 갑자기 아파졌을 때에 대한 치료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약이에요. 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처방을 해드리려 그러면 동네 아줌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약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자, 이런 분은 좀 나아요. 어떤 분이냐면 약 타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서 버려요. 그러니까 약은 진통제고 몸에 안 좋은 성분이라는 선입견들이 많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약도 크게 소염제와 진통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꼭 설명을 드려요. 소염제라는 거는,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퇴행성 골관절염. 이 염증에 대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소염제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통증은 따라서 줄어들어요. 자, 반면에 진통제는 염증 제거고 무슨 원인 제거 필요 없이 정말 통증만 감추는 약이 있어요. 그게 진통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섞어버리시니까 이제 혼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주면 나 그냥 아픈 거를 감추기 위한 약을 주는구나. 그 얘기는 약을 먹다가 한 2주 뒤에 약을 그만 먹으면 100% 다시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염증이 생긴 급성기를 적당한 소염제를 잘 써서 염증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엔 약을 안 먹어도 안 아파요. 염증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정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자, 소염제가 너무 장복 계속 오래 드시면 위장 장애도 생기고 콩팥도 나빠질 수 있고 뭐 심장 기능, 심혈관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먹지 않게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만 계속 먹는 방법도 물론 좋지 않습니다만은 급성기에 초창기에는 약은 너무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비용 투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사예요. 주사 종류가 요새 점점 많아져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사를 줄줄 외우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흔히 얘기하시는 연골 주사. 연골 주사라 그래서 연골을 직접 넣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연골과 연골 사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주머니 안에서. 그 물주머니 안에 일종의 윤활유, 또 쿠션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별칭으로 연골 주사라고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성분을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친근한 물질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 화장품에 들어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인데 굉장한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요만한 구조물이라면 물을 이만큼 머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변에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큰 성분이에요. 히알루론산. 그게 연골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 활액이라고 하는 액체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무릎 안에. 자, 이게 나이가 들면 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점점 준다 그래요.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보충을 해주면 내 무릎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줘서 연골에 부담을 덜 주는 주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골이 반대로 얘기하면 연골이 멀쩡한 사람, 연골이 너무 좋은 사람 맞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뼈 주사.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그 주사 맞으면 뼈가 녹아, 연골이 녹아. 절대로 맞지 말어. 이런 얘기를 하는 주사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뼈에 맞는 주사가 아니고요. 성분이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흔히들 아시는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이게 별칭이 뼈주사가 돼버렸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은 제가 이제 염증에 대해서 소염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소염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염제예요. 스테로이드. 사실은 잘만 쓰면 너무나 좋은 최고의 약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반복해서 남용하면 실제로 무릎에다가 너무 자주 맞으면 연골 성분이 좀 변합니다. 변성이 됩니다. 좋지 않은 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말 급성기, 막 갑자기 물이 차서 걷지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사하는 건 너무나 좋은, 효과 좋은 주사예요. 당연히 자주 드리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알아서 해드리니까 모든 주사가 뼈 주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쭤보시면 되죠. 이 주사 뭔지. 그래서 연골 주사는 자주 맞아도 되고 뼈 주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주사.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절대 주사 맞지 말란 말은 아니라는 거. 그 주사가 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과 주사 또는 이제 물리치료를 했을 때도 계속 아프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주사의 대상도 안 되고 연골이 너무 심하게 깨졌거나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도 하게 되죠. 제가 첫 시간에 다리가 오다리로 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 오다리가 계속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다리를 교정하는 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줄기세포. 실제로 줄기세포란 것은 연골이 없는 부위에다가 잘 사용하면 연골 재생이 되는 게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적당한 때, 나한테 필요할 때 쓰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그냥 오셔가지고 이래요.
저 줄기세포 놔주세요. 줄기세포는 주사가 아니라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이런 걸 다 해도 아프고 더 심한 분들, 우리 그 단계로 치면 4기가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골이 재생이 안 되니까 인공관절을 하시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사실 수술이 당장 급하지 않은데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자, 이런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 이제 보통 단계적으로 약이나 주사나 물리치료나 또 적절한 나에게 필요한 운동 이런 거를 먼저 해보시고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 수술을 하는 거를 권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술이 정말 필요한 상태예요. 병도 진단도 됐고 다른 치료는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날 것 같고 이 수술을 통해서 분명히 좋아질 뿐인데 수술을 권유하면 무조건 수술은 안 된다. 동네 아줌마들이 수술은 버틸 때까지 버티고 마지막에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각각 자기 상태에 맞게 다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이 수술이 아니면 주사와 약, 운동 처방으로 잘 나으시면 고치시면 되고, 정말 수술이 필요할 때는 잘 상의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 치료와 급성기가 지난 뒤에 관리, 치료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급성기 치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약부터 시작해서 주사, 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내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너무 주변에서 또는 뭐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은 치료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전 그때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상태에 맞는 치료 잘 받으셔서 얼른 급성기 통증이 없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급성기가 지난 뒤에 어떻게 관리하면 다시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